안녕하세요. 금세부자입니다. 자, 최근에 ETF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문의도 주시고 관심도가 뜨거운데 과연 ETF 뭐가 좋은지 또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오늘은 ETF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시면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점 또 주의할 점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ETF 많이들 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ETF 오늘 어떤 내용을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식하고 펀드의 장점을 결합해 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거래소에 우리 주식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장에 거래소에 올려서 상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이런 주식의 종목을 거래하듯이 펀드를 이 시장에 상장해서 이 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Exchange Trade Fund, 그래서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말로는 이제 이거를 상장 지수 펀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은 이제 주식 시장에 올라가 있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 거래처럼 상장되어 있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ETF를 실제로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주식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들을 따는 ETF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좋은데, 먼저 이 ETF의 장점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주식처럼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현금의 흐름에 용이성이 있는 거죠. 펀드는 보통 짧게는 3일, 뭐 해외 펀드 같은 경우 오래 진짜 시간이 걸리는 건 거의 2주 정도가 걸려서 현금을 만드는 상황이 되고요. 특히나 실시간 거래가 된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인데, 뭐 요즘같이 주식시장의 하루의 변동폭이 되게 클 때, 예를 들어서 ETF 실제로 오전에 장이 좋아서 판다고 생각해서 팔면 바로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시장 상황이 좋아서 이제 팔겠다고 했는데 오후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장도 있으니까 그 종가로 이제 펀드는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지 않는 매매를 하게 되는 게 펀드인데, ETF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두 번째 ETF의 장점은 당연히 펀드니까 분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은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펀드를 다양하게 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 200 같은 경우 그 지수를 쫓아가는 게 이제 우리 코덱스 200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그럼 코덱스 200에 투자하면 그게 뭐 어제 보니까 한 2만 원대 하거든요. 2만 5천 원 정도의 금액을 갖고 우리나라의 1위부터 200개 그 기업에 1등부터 200개 기업에 우수한 것들을, 물론 주된 건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우리 그 SK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뭐 이렇게 주요한 네이버 이런 기업들에 이제 투자하는 건데, 어쨌든 1위부터 200개를 골고루 내가 주식처럼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액으로 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처럼 실거래를 할 수 있고 소액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니까, 가끔 우리 주식 투자하면 실제로는 그런 거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상패라고 해서 상장 폐지를 당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종이 조각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ETF, 우리 뭐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코덱스 200,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200개 기업의 한꺼번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소위 말하면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처럼 투자하되 펀드처럼 분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장점이라고 보면 이렇게 분산 투자되는 게 펀드도 있지만 펀드는 실시간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거든요. 왜냐면 물론 기간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기간에 자산운용사가 우리한테 이제 보고서를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됐었구나, 어떻게 투자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는 거거든요. 근데 ETF는 실시간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시가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몇 %로 투자가 되어 있구나, 뭐 셀트리온이 몇 %구나, 네이버가 몇 %구나, 그리고 어떤 종목에 심지어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투명한 거죠. 그리고 펀드처럼 펀드 매니저의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이 펀드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투자하는 지수에 따라가게 추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펀드 매니저의 또 자산운용사의 어떤 좋고 나쁘고를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투자의 결과치도 되게 투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ETF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ETF는 주식처럼 이제 거래가 되니까 또 하나 장점은 이제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되게 저렴하죠. 그래서 펀드는 보통 1에서 3% 정도의 펀드 수수료를 내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주식처럼 수수료가 되게 저렴한,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하면서 투명하게 주식시장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ETF에는 뭐 단점이 없는가? 물론 단점이 뭐 없다는 분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단점보다는 좀 주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ETF는 무조건 수익이 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 200에 투자되는 뭐 코덱스 200의 경우에 어쨌든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뭐 변동성은 적다 하더라도 투자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꼭 알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ETF 좋은 거야, 좋으니까 투자해 해서 실시간으로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요 ETF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의점을 좀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주의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에 이제 ETF를 하게 되면 변동폭이 적잖아요. 왜냐면 200개로 쪼개놨으니까. 물론 종목을 다 200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건 장점인데 아쉬운 점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추적 오차라고 해서 실제로 그 지수에 따라가긴 하지만 그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 좀 유념에 도달되고, 또 하나는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이 덜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식에 대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오늘 엄청나게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코덱스 200이라는 ETF의 상위의 포지션이 삼성전자긴 하지만 내가 이 전체에 투자하는 금액을 ETF가 아니라 어떠한 개별 종목, 그러니까 그 개별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쳤다, 뭐 되게 수익률이 높았다, 그러면 사실은 ETF에 투자한 것보다 주식에 개별 종목을 투자한 것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ETF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분산을 했기 때문에 변동폭이 적고 안전할 수 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떤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떤 특정한 종목이 좋을 때는 그 종목의 수익률보다 ETF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투자할 때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를 실제로 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투자하는 자산의 ETF가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투자하는 ETF의 거래 시가총액을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이 금액이 너무 낮은 것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실시간 거래가 장점이고 현금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 또는 뭐 그 5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내가 샀다가 팔 때 시가총액 하루의 거래량이 너무 적은 ETF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파는 ETF를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시간 거래가 되게 장점이고 현금 유동성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주식처럼 사고 파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시가총액이 낮은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적은 ETF는 좀 주의하셔서, 왜냐면 나중에 팔 때 못 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점도 꼭 하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하실 때 꼭 이러한 몇 가지 점들 좀 유념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ETF를 어떻게 하면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또 국내 ETF, 또 해외 ETF, 뭐 글로벌 ETF 여러 가지 ETF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ETF 선정하실 때 어떠한 내용들을 하면 좋을지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